아이를 잃는다는 건 세상이 멈추는 것 같습니다. 모든 색이 빠져나가고 모든 소리가 멀어지죠. 저는 그날 제 손으로 아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상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어요. 그것도 네 발로 걷는 한국에서 온 진이라는 이름의 기회를. 병원 복도는 언제나 같은 냄새를 풍깁니다. 소독약, 커피, 그리고 가끔은 눈물.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LA 시내 소아과 병원에서 오전 근무를 시작한 지 4시간째,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창밖으론 화창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 햇살이 이토록 잔인할 줄은 몰랐습니다. 간호사님, 3번 침대 약 나왔어요. 동료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확인하던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베이비시터 매건이었어요. 아들 태호를 돌봐주는 대학생이죠. 수지 씨, 태호가 갑자기 열이 너무 많이 나요. 39도까지 올라갔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호는 우리 5살 아들은 감기에 취약했어요. 작년 겨울엔 폐렴으로 일주일을 입원했었죠. 매건 지금 바로 병원으로 데려와 줘요. 전화를 끊고 수간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긴급 상황이라 이해해 주셨죠. 저는 1층 응급실로 내려가 태호를 기다렸습니다. 창가에 서서 주차장을 내다보며 초조하게 시간을 확인했어요. 10분, 15분. 평소라면 20분이면 충분한 거리인데 왜 이리 늦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총성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사람들의 비명. 바깥이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총격 사건입니다. 응급 환자 곧 도착합니다. 응급실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저 태호만 생각했어요. 매건은 반드시 다른 길로 왔겠죠? 그럴 거예요. 그럴 거야. 첫 번째 환자가 실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들것에서 작은 몸이 보였어요. 파란 티셔츠와 공룡 무늬 바지. 태호가 오늘 아침에 입고 있던 옷이었습니다. 아기예요. 총상 환자. 가슴 관통상. 세상이 멈추었습니다. 제 몸은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아니야, 내 아들이 아니야 라는 생각만 빙글빙글 돌았죠. 하지만 그건 분명 태호였습니다. 태호야. 의식이 없는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누군가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모든 힘을 다해 빠져나왔어요. 간호사가 아닌 엄마로서 아이 곁에 있어야 했으니까요. 수혈 준비하세요. 빨리. 의사들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작은 손을 잡은 제 손은 점점 차가워지는 온기를 느꼈어요. 아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도망치던 총격범의 총알이 그냥 우연히 우리 아들을 맞췄다고 나중에 알게 되었죠. 세상에 어떤 우연이 이토록 잔인할 수 있을까요? 태호는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평범한 화요일 햇살 좋은 날에 제품에서 그날 저는 간호사이자 엄마로서 제 아이를 살리지 못했어요. 그저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호의 장례식 이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문자 그대로요. 이틀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었죠. 모든 말이 목구멍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마치 태호와 함께 제 목소리도 땅에 묻은 것 같았어요. 사직서는 남편인 제이콥이 대신 제출했습니다. 그도 무너지고 있었지만 누군가는 서 있어야 했어요. 수지, 우리 이사할까? 여기 있으면 계속 생각날 것 같아. 제이콥의 제안에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수 있었더라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LA 외곽의 알타데나로 이사했습니다. 산자락에 위치한 조용한 마을이었어요. 집은 작았지만 마당이 넓었습니다. 태호가 뛰어놀 수 있었을 법한 마당이죠. 봄이 지나고 여름도 지나갔습니다. 계절은 바뀌었지만 제 마음속 겨울은 끝나지 않았어요. 날이 갈수록 제이콥과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지역 복지 행정관으로 일하느라 바빴고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어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제이콥이 퇴근 후 무언가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이불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 이불이 움직였죠. 수지, 누군가를 소개할게. 이불 속에서 나온 건 강아지였습니다. 아니, 강아지라기보다는 어린 개에 가까웠어요. 황갈색 털에 똑바로 선 귀, 그리고 맑은 눈. 제 시선을 똑바로 마주보는 그 눈빛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진돗개야. 동료가 추천해줬어. 아주 특별한 견종이래. 충성심이 강하고 가족을 지키는 데는 최고라고. 제이콥의 말에 저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개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건 태호였으니까. 제이콥은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름은 진이야. 한국말로 참되다, 진실하다는 뜻이래. 진은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담겨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제 발치에 앉아 저를 올려다봤죠. 그 순간이었어요. 진의 눈에서 태호의 모습이 스쳤습니다. 같은 순수함, 같은 믿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이후 진은 제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녔어요. 침대 옆에서 자고 제가 책을 읽으면 발치에 앉아 지켜보았죠. 처음엔 불편했지만 점차 그 존재가 위안이 되었습니다. 말없는 동반자, 판단하지 않는 친구였어요. 어느 날 저녁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접시가 깨졌어요. 순간 태호가 자주 깼던 잔을 떠올리며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진이 다가와 제 손등을 살짝 핥았어요. 마치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아. 석 달 만에 처음 내뱉은 말이었어요. 제 목소리는 갈라지고 낯설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진은 귀를 쫑긋 세우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판단도 기대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바라보는 순수한 시선이었죠. 고마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진은 꼼짝도 하지 않고 제 옆에 누워 있었죠.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누군가의 온기에 굶주려 있었는지, 얼마나 위로가 필요했는지. 사람들의 위로는 모두 거절했는데 말 없는 개의 위로는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제이콥은 진이 저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도 진과 친해졌어요. 퇴근 후엔 진과 함께 마당을 돌며 산책하곤 했죠. 때로는 셋이서. 완전한 가족은 아니었지만 조금씩 가족의 모양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오고 첫 눈이 내렸습니다. 진은 처음 보는 눈에 신기해하며 마당을 뛰어다녔어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태호가 떠난 지 9개월 만이었죠. 아직 웃음은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어요. 진이 만들어준 작은 시작. 점점 진은 제 생활의 중심이 되어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진의 얼굴을 보았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보는 것도 진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위안이었던 진의 존재가 이제는 제 일상의 활력소가 되었어요. 진아,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낼까? 아침마다 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진은 마치 제 말을 이해하는 것처럼 반응했어요. 고개를 기울이거나 꼬리를 흔들거나 때로는 발을 들어 제 무릎에 올려놓기도 했죠. 한 번은 제가 우울해하며 소파에 누워있을 때 진이 제 좋아하는 스카프를 물고 와서 제 옆에 놓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 행동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알타데나는 산자락에 위치한 마을이라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했습니다. 코요테, 스컹크, 때로는 산사자의 발자국도 발견되곤 했죠.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진이 있어서 안심이 되었어요. 진은 언제나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정원에 나갔을 때였어요. 진이 갑자기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더니 앞발로 땅을 긁으며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저는 의아했지만 진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현관 계단 밑에 방울뱀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한 발짝만 더 나갔더라면 제가 밟을 뻔했어요. 진은 제가 안전하게 집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뱀과 저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이웃에게 연락해 뱀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했죠. 그 이웃은 이런 건 진돗개의 본능이라며 놀라워했어요. 한국에서는 진돗개가 가족을 지키는 수호견으로 유명하대요. 특히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웃의 말에 새삼진이 특별한 존재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인터넷에서 진돗개에 대해 찾아봤어요. 한국의 천연기념물이라는 사실,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순수 혈통이라는 것, 그리고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점까지. 진에 대해 알아갈수록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아, 넌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진은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꼬리를 흔들며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왔어요. 저는 진의 귀 뒤를 긁어주며 생각했습니다. 태호를 잃고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진은 어떻게 제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진은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말없이,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존재. 점점 저는 진을 아이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이콥도 그런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도 같은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진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었으니까요. 가을이 깊어가면서 마을 주변에서는 야생동물 출몰 소식이 더 자주 들려왔습니다. 이웃집 닭장이 습격당하기도 했고 누군가의 고양이가 사라지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진이 있어 안심이었어요. 진은 언제나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작은 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워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2025년 1월 캘리포니아는 건조한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비는 거의 내리지 않았고 산타아나 바람이 강하게 불었죠. 뉴스에서는 연일 산불 위험을 경고했지만 우리 동네는 아직 대피령이 내려지지 않았어요. LA 북부의 팰리세이즈 화재, 이튼 화재는 뉴스로만 접했습니다.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죠. 그날 밤 우리는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진은 평소와 달리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창문 쪽을 자주 바라봤죠. 진아, 무슨 일 있어? 제이콥이 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진은 여전히 불안한 듯 했습니다. 그때 저는 미묘한 냄새를 맡았어요. 연기. 하지만 너무 희미해서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제이콥, 뭔가 타는 냄새 안 나? 글쎄, 난 모르겠는데. 어디 뭐 올려뒀나? 부엌을 확인했지만 이상은 없었습니다. 진은 점점 더 불안해 보였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진의 행동은 더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현관문으로 달려가 긁기도 하고 저희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물고 끌기도 했어요. 밤 10시쯤 진은 저희 방문을 계속 긁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진이 갑자기 크게 짖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없던 행동이었습니다. 진은 특별한 이유 없이는 짖지 않았어요. 진아, 조용히 해. 이웃이 깰라. 하지만 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짖으며 제 옷자락을 물고 끌었어요. 마치 빨리 나가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았어요. 멀리 산 쪽에서 붉은 빛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달빛인가 싶었지만 곧 그것이 불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제이콥, 산불이야. 꿈에서 깬 듯 제이콥이 뛰어왔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봤어요. 분명 수마일은 떨어져 있었지만 불길이 바람을 타고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연기 냄새가 확실하게 느껴졌어요. 대피해야 해. 빨리. 제이콥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평소 행정관으로서의 훈련이 빛을 발했어요. 저는 급히 중요한 서류와 테오의 사진, 그리고 몇 벌의 옷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제이콥은 물과 비상식량, 응급약을 챙겼어요. 우리는 10분 만에 짐을 챙겼습니다. 진아, 이리 와. 진의 목줄을 찾아 채우고 함께 차로 향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상황이 더 심각했어요. 바람은 더 강하게 불었고 하늘은 연기로 뿌옇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웃집에서는 아직 불빛이 보이지 않았어요. 다들 자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미 떠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웃들한테 알려야 하지 않을까? 제이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옆집으로 달려갔고 저는 건너편 집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대부분의 이웃들이 우리의 경고에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집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다시 차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불길이 더 가까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열기마저 느껴졌어요. 진은 어느새 차 안에서 나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진아, 차에 타자. 빨리. 하지만 진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멀리 길 끝에 있는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개똥나무 집이었어요. 거기엔 러셀 할아버지가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80대 후반의 노인으로 거의 외출을 하지 않으셨죠. 진이 갑자기 그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놀라 진의 이름을 불렀지만 진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머릿속에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러셀 할아버지는 아직 모르고 계실 거예요. 제이콥. 진이 러셀 할아버지 집으로 갔어. 제이콥이 달려왔습니다. 이미 여러 집에 알리느라 숨이 차 보였어요. 내가 가볼게. 넌 차에서 기다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을 혼자 두고 갈 수 없었어요. 우리는 함께 러셀 할아버지 집 쪽으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져 숨쉬기가 어려워졌어요. 눈도 따가웠고 목이 타는 듯 했습니다. 러셀 할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 진은 이미 문을 긁고 짖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제이콥이 비상용 열쇠를 찾아 문을 열었습니다. 러셀 할아버지, 깨어나세요. 산불이에요. 집 안은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러셀 할아버지는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보청기를 빼놓은 상태라 아무것도 듣지 못했던 거죠. 제이콥이 할아버지를 깨우는 동안 저는 필요한 약과 지갑을 찾아 챙겼습니다. 수지, 빨리 나가자. 불이 너무 가까워졌어. 우리는 할아버지를 부축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고
제가 눈처럼 내리고 있었어요. 너무 오래 지체한 것 같았습니다. 차로 빨리 가야 해. 제이콥이 할아버지를 부축한 채 앞장섰습니다. 저는 진을 불렀어요. 진아, 가자. 그런데 진은 다시 집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다시 부르려는 찰나 제이콥이 소리쳤어요. 수지, 지금 가야 해. 진은 뒤따라올 거야.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불길이 너무 가까이 왔고 러셀 할아버지도 피해야 했어요. 진은 영리했습니다. 분명 우리를 따라올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진아, 우리 뒤로 따라와. 마지막으로 소리치고 차로 향했습니다. 제이콥이 할아버지를 뒷좌석에 태우고 저는 조수석에 올랐어요. 차가 출발하는 순간까지 저는 백미러로 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연기 속에서 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진은 괜찮을 거야. 곧 따라올 거야. 제이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마을을 빠져나와 지정된 대피소로 향했어요. 길은 이미 대피하는 차들로 막혀 있었습니다. 모두가 불길을 피해 도망치고 있었죠. 대피소에 도착해 러셀 할아버지를 인계한 후 저는 계속해서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진이 들어오길 기다리며.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진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남편은 말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붉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알타데나가 불길에 휩싸인 거죠.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무언가를 잃었다는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태호를 잃은 후 처음으로 다시 마음을 열었던 진. 그리고 이제 진마저. 또 잃었어. 또 하나를 잃었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이콥은 내내 제 곁을 지켰지만 위로의 말은 없었어요. 어떤 말도 이 상실을 달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겠죠. 대피소에서의 밤은 길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 아래 임시 침대에 누워 잠 못 이루는 사람들. 모두가 불안과 상실 속에 있었어요. 진을 두고 온 자책감이 저를 옥죄었어요. 진을 두고 오면 안 됐어. 제이콥은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넌 최선을 다했어. 러셀 할아버지를 구한 것도 진 덕분이야. 맞는 말이었지만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어요. 러셀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개가 내 목숨을 구했군요. 그 개가 문을 긁지 않았다면 난 그대로 잠든 채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은 우리만이 아니라 할아버지까지 구한 거였습니다. 뉴스는 밤새 번진 불길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전했어요. 알타데나의 상당 부분이 이미 화재로 손실되었다는 보도였습니다. 우리 집도 그중 하나였을까요? 소방대원들이 동물 구조팀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많은 반려동물들이 구조되고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마세요. 대피소 담당자의 말에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진도 구조되었을지 모르죠. 저는 즉시 동물 구조 명단을 훑어보았지만 진돗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담당자는 추가 정보를 위해 연락처를 남기라고 했어요. 진돗개는 매우 영리한 동물입니다. 자력으로 대피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위로의 말이었겠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산불의 강도를 생각하면 진이 살아남았을 가능성은 희박했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우리 지역으로의 복귀가 허용되었습니다. 제이콥과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알타데나로 진입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익숙한 거리가 더 이상 익숙하지 않았어요. 까맣게 탄 나무들, 무너진 집들, 녹아내린 자동차들.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어디서도 진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고, 저는 마을을 정리하고 있던 구조대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혹시 이 주변의 갈색의 진돗개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구조대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지역의 화재는 매우 빨랐어요. 개들은 대부분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어요. 살아남지 못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알타데나는 전소되었고 저는 진이 미치도록 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그럼에도 살기 위해 샌디에이고의 친척집으로 당분간 가기로 결정했어요. 샌디에이고로 가는 길은 길고 조용했습니다. 제이콥은 운전에 집중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테오를 잃고 진을 만나고 다시 진을 잃기까지.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제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몰라요. 제이콥의 사촌집은 샌디에이고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있었습니다. 작은 목장 스타일의 집으로 넓은 마당이 있었어요. 여기서 당분간 지내도 된대. 우린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돼. 제이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시작. 하지만 어떻게? 언제나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태우 이후에도, 이제 진 이후에도. 저는 창가에 진의 상자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태우의 사진을 두었어요. 두 아이. 둘 다 제게서 너무 일찍 떠나버린 아이들. 우리가 샌디에이고에 온 지 3주가 지난 어느 새벽 창밖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분명해지는 소리. 마치 작은 동물이 긁는 소리 같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되었죠. 마치 현관 쪽에서 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이콥, 뭔가 소리가 나. 남편을 깨웠습니다. 제이콥은 잠에서 깨어나 귀를 기울였어요. 동물인가? 너구리일지도.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소리에는 무언가 익숙함이 있었어요.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제이콥은 손전등을 들고 제 뒤를 따라왔어요. 현관문을 열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어둠이 깊은 새벽이었어요. 하지만 무언가가 저를 이끌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과 희미한 달빛만이 마당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러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이콥이 손전등을 비췄어요.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왼쪽 다리를 절며 서 있는 개의 실루엣.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어요. 그것은 진. 믿을 수 없는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그림자는 천천히 앞으로 나왔어요. 황갈색 털은 더러움과 그을음으로 뒤덮여 있었고 몸 곳곳에는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왼쪽 발은 누군가 치료해준 듯 붕대로 감긴 듯 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진이었어요. 진. 달려나갔습니다. 다리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였어요. 진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안았습니다. 진은 약하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너무 지쳐 보였지만 그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저를 알아보는 그 눈빛. 세상에 어떻게 여기까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은 제 품에 머리를 기대왔어요. 너무 야위어 있었습니다. 몸 곳곳에 상처와 화상 자국이 있었고 털은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진아,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어떻게 우리를 찾은 거야? 알타데나에서 샌디에이고까지는 100마일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산과 도시, 고속도로를 지나야 하는 거리였어요. 그것도 부상당한 채로. 상상할 수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제이콥,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해. 진을 안고 차로 향했습니다. 새벽이었지만 다행히 24시간 응급동물병원이 근처에 있었어요. 진은 제 품에서 마치 아이처럼 조용히 있었습니다. 가끔 낮게 신음하는 소리를 냈지만 그것 말고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진의 상태에 놀랐습니다. 이계가 산불에서 살아남았다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고요? 의사의 놀라움은 당연했습니다. 진의 상태는 심각했어요. 화상, 영양실조, 탈수, 감염. 왼쪽 발은 화상으로 크게 다쳐 있었고, 오른쪽 귀는 일부가 타서 없어져 있었습니다. 진단은 어때요? 불안한 마음으로 하지만 희망을 품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상태가 위중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걸 보면 이 친구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네요. 최선을 다해볼게요. 진은 입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떠나지 않았어요. 대기실에서 밤을 새웠죠. 제이콥은 집에 가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고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저 진이 있는 곳에 있고 싶었어요. 새벽녘 의사가 돌아왔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미소가 있었어요. 안정되었습니다. 상태는 여전히 심각하지만 밤을 넘겼어요. 안도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은 작은 케이지 안에 누워 있었어요. 여러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고 작은 숨을 내쉬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다가가자 진은 눈을 뜨며 미약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진아. 케이지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넣어 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왔어? 어떻게 우리를 찾은 거니? 물론 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가족을 찾아왔어요, 약속대로. 진돗개는 귀소 본능이 매우 뛰어난 견종입니다. 주인을 찾아 놀라운 거리를 이동한 사례가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 거리와 상황에서는 정말 놀랍네요. 의사는 진의 회복에 시간이 걸릴 거라며 진돗개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의 옆에 앉아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그냥 손을 잡고 있기도 했어요. 진이 돌아온 후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변화했습니다. 샌디에이고의 작은 집은 점점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어갔어요. 제이콥은 직장을 옮겨 더 가까운 곳에서 일하게 되었고, 저도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진의 귀환이 제게 용기를 주었어요. 만약 진이 포기하지 않고 100마일이 넘는 거리를 우리를 찾아왔다면, 저도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진은 여전히 절뚝거렸지만 날이 갈수록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마당에서 햇살을 받으며 누워있기를 좋아했어요. 가끔은 제이콥과 짧은 산책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언제나처럼 저희가 집에 돌아오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러셀 할아버지는 가끔 우리 집에 들러 진을 만나곤 했어요. 할아버지에게 진은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이런 충성심은 결코 우연이 아니지요. 한국에서는 진돗개가 왕족의 개라고 하더군요. 그만큼 고귀한 품격을 가졌다고. 할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은 분명 특별했어요. 우리 가족을 2번이나 구했으니까요. 한 번은 태호를 잃고 무너진 저를 일으켜 세우고 또 한 번은 불길에서 우리에게 경고해줬어요.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샌디에이고의 봄은
LA와 달랐어요. 더 푸르고 더 선선했죠. 진은 마당의 핀 꽃들 사이에서 휴식을 취하곤 했습니다. 화상 자국은 여전했지만 털이 다시 자라 많이 가려졌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리 씨,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어요. 의사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임신이라니. 태호 이후로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문득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새 생명, 새로운 시작. 이건 분명 진이 가져온 행운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마당으로 나가 진의 옆에 앉았습니다. 진은 평소처럼 저를 반겨주었어요. 제 손을 핥고 제 옆에 누웠죠. 진아, 우리 다시 살아보자. 이번엔 넷이서. 진은 평소와 같이 고개를 기울이며 제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알았어요라고 말하는 듯 꼬리를 흔들었어요. 창밖에서 진의 모습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 온 특별한 개,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눈빛을 가진 진. 우리를 화재에서 구하고 100마일이 넘는 거리를 절뚝거리며 찾아온 진. 그리고 이제는 태어날 아기까지 지키려는 진. 고마워, 진아. 이제 우리는 괜찮을 거예요. 진이 있으니까. 그리고 새 아이와 함께 우리가 다시 시작했으니까요.